입사 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같은 회사, 같은 자리,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도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드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성장한 걸까? 아니면 그냥 달아버린 걸까?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나 예전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하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 같이 해볼래요? 처음 입사하던 날 기억나요? 신입 배지 달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바닥 대리석이 너무 반짝여서 괜히 제 발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한 문장뿐이었어요. 나 여기서 잘해야 해. 그 말이 얼마나 귀여운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런데 그날은 진지했죠. 팀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선배가 말했어요. 메일은 제목이 반이에요. 그리고 회의록은 내가 쓰는 거야. 저는 네, 알겠어요. 하고 너무 크게 대답해서 옆자리 대리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엔 냉면집으로 우르르 갔는데 모두가 메뉴를 빠르게 고르고 대화도 빠르게 주고받고 저는 젓가락만 들고 멍하게 웃었어요. 저는 뭐 먹을까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때 저는 배운 게 있어요. 회사에서 모르는 티는 최대한 숨겨야 한다고요. 첫 달은 정말 눈이 반짝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사 메신저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렸죠.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착각이요. 새벽 1시에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에 저는 바로 답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때 제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팀장님이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며 한마디 했어요. 어제 그거 너무 빨리 답했더라. 저는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몰라서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 즈음 첫 번째 반전이 왔어요. 저는 열심히 하면 알아줄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준비도, 자료 정리도, 심지어 프린터 종이 채우는 일까지 제가 먼저 했어요. 어느 날 회의실에서 선배가 말했어요. 이거 누가 준비했어? 신입이 했네.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춤을 췄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른 선배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참 착하다. 근데 착하면 손해봐.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착한 게 왜 손해가 되죠? 그 말이 저는 무서웠어요. 회사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 같아서요. 그날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지로 코를 풀었어요. 울었냐고요? 울진 않았어요. 그땐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거울 앞에서 얼굴을 한번 쓱 만지고 속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배우는 중이야.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점점 괜찮은 척을 잘하게 된 게 회사에서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여전히 눈이 반짝이는 사람, 아니면 눈빛이 조용히 꺼진 사람. 저는 둘 중 어디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날부터 제 눈빛이 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하면 괜히 찍히나? 이거 물어보면 내가 무능해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요. 입사 초에는 모르는 게 많아서 두려웠다면 지금은 아는 게 많아서 더 두려워졌어요. 이상하죠? 아는 게 많아지면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회의 장면 하나 떠올려 볼게요. 월요일 아침 회의실. 팀장님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해요. 이번 분기 목표는 공격적으로 가야 해요. 옆자리 과장이 탁탁 키보드를 두드리고 저는 노트에 공격적이라는 단어만 3번 적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공격적이라는 말 뒤에는 늘 야근이 따라오니까요. 그때 메신저로 동기가 보냈어요. 오늘 또 불지옥이네. 저는 웃음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웃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런 순간 당신도 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내가 나와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고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살짝 움츠리면 그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집에 도착하면 나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회사에서 역할을 하다가 집에서 다시 진짜 나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전환이 너무 어려워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오늘도 버텼다라고 중얼거리다가 신발을 벗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도 있어요. 여기서 짧게 질문 하나. 지금의 나는 입사 초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더 단단해져야 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신입 배지를 달고요. 후배가 제 자리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이메일 제목은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저는 무심한 척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입사 첫날에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후배에게 말했어요. 응, 괜찮아. 근데 내가 생각한 이유가 더 중요해. 왜 그렇게 썼어? 후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 저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컥했죠. 저도 그랬거든요. 혼나지 않으려고 일했던 시간들. 그날 점심 후배랑 둘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후배가 젓가락을 들고 말했어요. 선배는 언제부터 일 잘하게 됐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일을 잘한다는 게 뭘까? 보고서가 예쁘면 잘하는 걸까?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걸까? 야근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걸까? 저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나는 그냥 덜 무서워진 것 같아. 후배가 고개를 갸웃했죠. 덜 무서워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두 번째 반전이 있었어요. 저는 덜 무서워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서움을 숨기는 기술이 드러난 거였어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 자료를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에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건 여전했거든요. 다만 예전엔 그 땀을 부끄러워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해석해요. 같은 감정인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뇌과학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없애려고만 하면 더 크게 느끼고 스트레스의 의미를 바꾸면 몸의 반응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두근거림을 위험으로만 보면 몸이 얼어붙고 준비라고 보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땀나는 손을 조금은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는 늘 우리에게 묻죠. 성과가 뭐예요? 저는 예전엔 그 질문이 싫었어요. 마치 사람의 값어치를 숫자로 재단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집착했어요. 보고서 페이지 수, 회의 참석 횟수, 야근 시간, 엑셀 칸의 개수. 보이는 것만 늘리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이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피곤해서였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말이 공허하게 사무실에 울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다른 팀 과장님을 만났어요. 과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있었지? 얼굴이 많이 갔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프로젝트가 좀 과장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 내 인생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의외로 따뜻했어요. 회사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회사 밖의 나를 생각했어요. 회사는 제 전부가 아니었는데 저는 제 전부를 회사에 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지금 당신은 회사에 어떤 나를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입사 초에 나는 모든 걸 들고 들어갔어요. 열정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불안도, 심지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까지요. 지금의 나는 조금은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내 삶을 지키겠다는 선택이더라고요. 한 번은 팀장님이 회의 후에 저를 불렀어요. 이건 내가 맡아서 끝까지 끌고 가. 그 말이 예전엔 영광이었는데 그날은 어깨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팀장님, 이 일정이면 품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어떨까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었어요. 제 입사 초 버전이라면 절대 못했을 말이죠. 팀장님이 저를 빤히 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대안 가져와. 저는 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큰일 났다가 아니라 드디어 말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성장일까요?
아마도요. 아니면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입사 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나요? 이쯤에서 잠깐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조용히 눌러줘요. 퇴근길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깊어져요. 우리는 왜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숨이 막힐까요? 왜 회사에서는 자꾸만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나아지는 게 맞을까요? 잠깐만 그 질문을 품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저는 가끔 메신저 창을 열어놓고 커서를 한참 깜빡이게 둬요. 예전엔 바로 냅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해요. 이건 정말 지금 답해야 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더 좋은 머리로 답하는 게 모두에게 나을까? 그 한 번의 멈춤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작은 연습이 됐어요. 이런 멈춤 당신도 한번 해볼래요? 아까 그 질문 품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왜 성장이라는 말만 들으면 숨이 막힐까요? 저는 그 답을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찾았어요. 야근하고 집에 들어온 밤이었어요. 거실 불도 안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계속 떠요. 팀 단체방, 다른 팀 협업방, 거래처 메일, 그리고 엄마가 보낸 밥은 먹었니까지. 그 많은 알림 중에서 제 마음을 제일 세게 잡아당긴 건 팀 단체방이었어요. 팀장님이 이거 오늘 안에 가는? 이라고 던진 한 줄. 저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가능해요? 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누가 말했어요. 가능은 한데 내가 괜찮아?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저는 잠깐 화면을 끄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때 저는 아주 작은 실험을 했어요. 답장을 바로 안 보내고 물을 한 컵 마신 다음에 보내보기. 웃기죠? 근데 저한테는 꽤 큰 일이었어요. 물을 마시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런 대사가 돌아갔거든요. 지금 답 안 하면 무능해 보일 거야. 아니야, 지금 답하면 내가 내 시간을 버리는 거야. 그래도 팀장님 기분 상하면 어떡해? 기분 상하는 건 팀장님 감정이고 내 건강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요. 결국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가능해요? 다만 이 방식이면 품질 확인 시간이 부족해요. 옵션 2가지로 정리해서 30분 안에 공유할게요.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 제 자리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끝났다 했죠. 팀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제 내 답 좋더라.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판단하기 쉬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어요.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쉬워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반전이에요. 우리는 회사가 무조건 강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순간 회사는 명확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늦게 알았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은 지금 강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아니면 명확해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명확해지려면 먼저 내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생존 전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요. 저는 그 말들로 제 감정을 눌러왔어요. 어느 날 회의 중에 팀장님이 일정 괜찮지? 라고 물었을 때 제 입은 자동으로 네라고 했어요. 근데 제 속은 아니요 라고 울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계단에서 혼자 내려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누구한테 혼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제 속의 아니요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예요. 그날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김이 서린 틈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질문이 처음엔 공격처럼 들리다가 점점 돌봄처럼 들리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요. 같은 문장인데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뇌과학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연구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이름 붙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화가 났으면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과열되는 게 조금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몰래 이런 걸 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속삭이듯이요. 나 지금 서운해?
나 지금 무서워. 나 지금 인정받고 싶어. 말하고 나면 감정이 제 목을 조이는 힘이 조금 줄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한번 크게 실수했어요. 자료 버전이 뒤섞여서 회의실에 잘못된 숫자가 나갔거든요. 회의 중간에 과장이 제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숫자 틀린 것 같은데.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얼굴이 하얘졌죠. 입사 초에 나라면 바로 변명했을 거예요. 제가 받은 파일이 다른 팀이 그런데 그날 저는 딱 한 문장만 했어요. 제가 확인을 놓쳤어요. 지금 바로 수정해서 공유할게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회의는 계속됐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한 만큼 멈추지 않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메신저를 열었어요. 과장님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방금 건 제 책임이에요. 수정본 10분 안에 드릴게요. 그리고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도 오늘 안에 만들게요.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10분 뒤 과장님이 답했어요. 오케이. 다음부터만 조심해. 끝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가장 큰 공포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였다는 걸요. 여기서 또 질문. 당신이 진짜 무서운 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난 사람으로 보일까 봐예요? 입사 초에 나는 늘 잘 보이기가 목표였어요.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게 목표를 세워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일부러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어깨를 한번 돌리고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오늘도 나를 지켰어? 집에 도착하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요. 그때 혼잣말이 나와요. 이제 회사 얘기는 여기까지. 가끔은 실패해요. 불안이 또 올라오죠. 그래도 이 루틴이 제 마음의 퇴근 버튼이 되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나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의심부터 하지 않아요. 예전엔 저 사람은 왜 칭찬하지? 나한테 뭘 시키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받아요. 고마워요. 한마디로요.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사람을 편하게 해요. 저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요. 이게 네 번째 반전이에요. 내가 경계를 풀면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힘든 날은 오죠. 회사 가기 싫은 날, 알람을 끄고도 이불을 잡고 있는 날. 그럴 때 저는 예전처럼 나 왜 이래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그냥 싫을 수 있어. 싫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정은 날씨처럼 왔다가 가요. 중요한 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품고도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연말 평가 시즌이 오면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커피 머신 앞에서 다들 일부러 밝게 웃는데 웃음 끝이 조금 날카로워요. 이번에 등급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너 상사랑 관계 좋아? 이런 질문들이 툭툭 날아와요. 저는 예전엔 그 질문을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 점수가 내 존재 같았거든요. 작년 평가 면담날 팀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의견 제시가 좋아졌어. 근데 가끔은 너무 단호해 보여. 그 말이 딱 제 가슴 한가운데 박혔어요. 단호해 보이면 안 되나? 단호하다는 게 왜 마이너스지? 저는 입사 초에 나라면 바로 제가 더 유연하게 해볼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잠깐 웃고 말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보였다면 그만큼 책임지고 싶어서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볼게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담이 끝나고 회의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나 지금 꽤 어른스럽다. 이런 자기 칭찬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해 제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저는 멍했어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왔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라기보다 헛헛해서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겨울바람이 코끝을 찌르는데 제 마음이 오히려 맑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서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평가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하고 나니까 아주 희한하게도 행동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보여주기 대신 더 정리하기를 선택했어요. 제가 잘하는 일, 싫어하는 일, 에너지가 빠지는 방식, 회복되는 방식. 그리고 그걸 팀장님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먼저 설명했어요. 어떤 심리 연구에서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언어로 정리할 때 뇌가 불안을 다루는 회로를 더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빙빙 돌던 불안이 글자와 문장이 되는 순간 조금 내려앉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업무를 받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의 성공 기준이 뭐예요? 제가 꼭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누가 최종 결정해요? 예전엔 이런 질문이 무례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절이더라고요. 서로의 시간을 지키는 친절. 이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열려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문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실 탕비실에서 후배가 또 물었어요. 선배, 저는 왜 이렇게 회사가 무섭죠? 저는 종이컵에 물을 따르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무서운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무서움이 너를 조종하게 둘지 내가 무서움을 데리고 갈지야. 후배가 조용히 어떡해요? 라고 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밥부터 먹자. 배고프면 더 무섭거든. 그 말에 후배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숨이 트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숨이 트이는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쪽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우리 서로의 퇴근길에 작은 의자가 하나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주제로 더 깊게 얘기해 볼게요. 회사 가기 싫은 날 나만 이런 걸까요?